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프의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어벤져를 타고 있습니다. 날씨가 방금 전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다가 다시 또 햇빛이 비쳤다가 다시 또 구름이 오는데 굉장히 알다가도 모를 날씨이고요. 사실 제가 이 지프 어벤져를 지금 이틀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어벤져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승하고 있는 지프의 어벤져는 기본 트림이 론지튜드가 있고 한국에서는 최고 트림이 알티튜드, 그리고 그 위에 서밋이라고 해외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최상위 트림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게 가격이 보조금을 안 받고 이제 정가 기준으로 무려 5,600만 원대에 속합니다. 사실 뭐 자동차가 5천만 원이 넘으면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전기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요즘 전기차 가격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프는 이 상태가 5,600만 원이고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이건 서울 기준으로 포함했을 때 실구매가는 4,800만 원대가 됩니다. 뭐 여기까진 괜찮아요. 일단 뭐 미국에서 온 수입차, 뭐 외제차잖아요. 외제차인데 전기차래. 근데 실구매가가 4,800만 원이야. 괜찮은 거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요. CATL사의 NCM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LFP면은 좀 더 가격이 낮아졌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용량은 54kW입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한국 기준으로 292km라고 하는데요. 요즘 최근에 출시되는 차들 중에서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스펙에 있어서는 다른 차 정도가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알다가도 모르겠는 차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오토홀드가 없어요. 없습니다. 옵션으로 없는 거냐고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유행어. 아무튼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 브레이크는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토홀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자동차 유튜버 지금 6년 차에 지금 타본 차만 몇백 대인데 이 오토홀드 하나를 발견을 못하다니 되게 좀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인터넷으로 없어요. 오토홀드가 얘는 어벤져는 없답니다.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이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쉐보레 타오라든지 그 차량도 거의 1억이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 오토홀드가 없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들어있거든요. 이 자동차 구조상 제가 닭다리라고 표현하는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오토홀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EPB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으면 오토홀드를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는다는 건 좀 의문이 들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옵션을 좀 까다롭게 보거든요. 특히나 여름에 더워 죽잖아요. 그럴 때 통풍 시트 없으면 막 엉덩이에서 막 땀나고 막 엉덩이가 울어 막 너무 힘든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 대다수의 미국 차들이 통풍 시트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캐딜락 브랜드 제외하고요. 그래서 통풍 시트도 없고 또 오늘 이게 비가 와가지고 조금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선 시트를 켜놓은 상태인데 핸들 열선이 또 없어요. 제가 사실 수족 냉증을 앓고 있어서 손발이 거의 뭐 냉매 수준이거든요. 엄청 차가워요. 만져보실래요? 아무튼 엄청 차가워서 제가 겨울철에는 거의 핸들 열선을 매일 틀어두고 다니는데 핸들 열선이 제가 또 못 찾은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왜 굳이 안 넣어줬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얘가 지금 B세그먼트 소형 SUV거든요. 근데 마사지 시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조수석에는 없고 운전석에만 있긴 하지만 마사지 시트를 지금 제가 실행을 시켜둔 상태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마사지 시트보다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범위가 적긴 하지만 흡사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에르고 모션 시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몸을 샥샥샥샥 눌러주고 있긴 해요. 근데 차라리 마사지 시트를 빼고 좀 더 필수 옵션들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벤져의 기어 방식은 버튼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기어 셀렉터가 이 안쪽에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PRNT.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차지, 회생제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B까지 이 버튼으로 기어를 바꿔야 돼요. 물론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버튼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시야가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특히
특히나 주차했을 때는 전진 후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바로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요거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요거를 이제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기어 방식이 들어가 있어서 단수 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추세인데, 지프의 어벤져는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회생제동의 이 조절 단계를 어떻게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얘가 알아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도 요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 어프로치법이 좀 독특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시승기에서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2열도 잠깐 타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벤져가 정확히 말하면 5인승이긴 해요. 그러니까 5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긴 한데, 2열은 제가 최근에 타봤었던 전기차 중에서 가장 좁습니다. 가장 좁아요. 체감상으로는 EV3보다 훨씬 더 좁고요. 캐스퍼 일렉트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캐스퍼 일렉트릭이 조금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2열은 거의 성인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최대 초등학생까지만 탑승을 했을 때 좀 편안하게 운용을 할 수 있고, 성인이 타신다면은 이 뒷자리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 레그룸도 부족한데 에어벤트도 없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별도로 온도 시스템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덥게 가야 되고 춥게 가야 되고, 그리고 시트도 이것도 미국 차의 약간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이 등받이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엉덩이 시트가 조금 스몰 사이즈예요. X 스몰 사이즈. 그리고 지금 오늘 약간 강풍이 불어서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창문을 다 닫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루프도 이제 커버만 열어둔 상태인데요. 제가 이 지프 어벤져를 타고 다니면서 생각보다 실내 정숙도 NVH가 좋은 것 같진 않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윈드 노이즈도 제법 뚫고 들어오는 편이고, 특히나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미적용이 되어 있고, 또 도어 실링 같은 경우도 그냥 급다워요. 그냥 엔트리급에 맞춰서 차량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어서 좀 외부 소음 유입이 잦더라고요. 그리고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도 노면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노면 상태 안 좋은 곳 가면은 진짜 어디 하나 뚫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부 소음 유입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기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를 여러분들께 크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인터페이스에서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동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충전했을 때 쓰는 이런 기능 등이 들어가 있고,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화면에 지금 내 차의 배터리 게이지와 주행 가는 거리를 좀 크게 볼 수 있게 해놓는데, 이 지프 어벤져는 인터페이스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계기판에서 봐야 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어벤져는 배터리가 57%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14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부 온도가 영상 6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날씨에서 온도랑 주행 가는 거리가 꽤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온 영하 10도 이하 그런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지프 어벤져는 나름 3원계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정차를 해서 이렇게 디지털 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Simple is the best 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기능은 열고 닫기, 트렁크 열림 요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묵직해요. 무게감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프 신차에는 유커넥트 5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쓰임새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음성인식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편에서 이 음성인식을 통해서 차량 제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는 기능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은 안녕 지프라고 하면은 떠요. 근데 또 안 뜨네요. 얘가 됐다 안 됐다 해요. 다시 한번 누르고, 운전석 열선 시트 꺼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라고 뜨네요.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음 감쇄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예요.
요철이나 충격들을 충분히 흡수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떨어질 정도의 진동을 유발을 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음성인식 기능은 뭐가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요거 하나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날씨는 섭씨 5도이고 흐리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요즘 차량들은 물어보면은 뭐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뭐 오존 농도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범위가 많은데 그냥 온도만 알려줘요.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 AI도 되게 발전해가지고 막 사람처럼 말해주잖아요. 근데 섭씨 5도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니까 좀 정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안녕 지프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안녕 지프 이렇게 크게 말해야 돼요. 에어컨 틀어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그러니까 되는 거는 오늘의 날씨 정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프 어벤져는 그돈씨의 대명사인 것 같긴 해요. 사실 동급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도 작아, 그리고 주행하는 거리도 짧아, 그리고 옵션도 뭔가 부실해, 근데 비싸. 되게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소형 SUV, 그러니까 B 세그먼트긴 하지만 또 동급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실내 공간이 넓지가 않습니다. 뭔가 협소해요.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 봤을 때에도 되게 큐트합니다. 귀여워요. 차체 사이즈가. 지프를 정말 애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쉽게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프 어벤져하고 가장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전기차가 또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미니 일렉트릭이 있더라고요. 미니 일렉트릭도 물론 귀엽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 돈 주고 그 차를 살 바에는 너무 선택지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대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고, 또 배터리도 작은 게 들어가 있고, 또 옵션도 국내 소비자 맞춤이 아니라 독일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니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차량인 것 같아서 이 어벤져, 지프 어벤져하고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프 어벤져는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냐, 일단 전기차가 먼저인 사람들은 안 돼요. 전기차, 요즘 전기차 정말 잘 나오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도 넓고, 가격도 보조금 많이 받으면 생각보다 저렴하고, 또 V2L이라든지 외부 전력도 공급이 가능하고, 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량들은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에 집밥이 없어도 돼. 충전소에서 약간의 시간만으로 완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좋거든요. 근데 지프 어벤져는 방금 제가 말한 것과 포함이 되는 것들이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이 지프 어벤져는 지프를 정말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지프 차량들만 구매를 할 예정이야. 근데 뭐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유지비가 적다더라, 돈이 적다더라, 장구장이 없다더라,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전기차를 사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어벤져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프 어벤져는 800V가 아닌 4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수입 전기차들이 그러기는 하죠. 그래서 집밥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홈페이지 상으로는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한 25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 25분이란 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차에서 멀뚱히 기다리고 있기에는 조금 긴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밥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어벤져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지프의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좋아지긴 했어요.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까 사용성이 좀 더 편리해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국내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사용성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뭔가 쿵짝쿵짝 거리는 소리 좀 웃기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 지프 어벤져를 타고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저는 뭐 다른 거를 누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그 송대관 선생님의 네 박자 같기도 해요. 다시 한번.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요 박자랑 아주 찰떡이에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이 어벤져를 타면.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여기 좌우측이랑 여기 안쪽까지 들어오는데 색깔은 한 10가지 내외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탔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색깔이 너무 쨍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앰비언트 라이트로 조절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지프 어벤져의 외장 컬러는 썬 컬러라고 되게 쨍한 노란 색깔이거든요. 근데 어벤져는 아무래도 컴팩트 차량이라서 그런지 유색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자동차들 이제 외장 컬러 보면 거의 다 무채색이고 뭐 유채색이라 하더라도 좀 톤 다운된 컬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어벤져는 되게 쨍한 색깔이 많더라고요. 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시승차다 보니까 틴팅이 안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택시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프 어벤져는 요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다른 차량들보다 되게 울려 퍼짐이 강하더라고요. 좀 우퍼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느낌?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내 정숙도 NVH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와 함께하는 드라이빙을 하신다면 또 나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룸램프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LED로 들어가 있어서 좋고요. 근데 또 선바이저는 램프가 없어요. 네, 상당히 언밸런스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와이드한 썬루프는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11월 말이 돼가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 10만을 올해 8월 달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라이브 방송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바빠서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제가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이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10만 라이브를 하려고 하면 스케줄이 생기고 하려고 하면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약속할게요. 12월 안에 제가 10만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뭐 물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촬영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괜찮고 진짜 할 말 없으면 막 군대 이야기 하셔도 괜찮아요. 뭐 아무 말이든 대환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